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2월 10일 개봉 일본 영화 여행과 나날입니다.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 이 감독이 아직은 고레이다 히로카즈나 하마구치 류스케 정도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감독은 아니지만 일본의 새로운 거장 감독으로 명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감독이에요. 2018년에 나온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라는 영화로 주목을 받았고 2022년에 나온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라는 영화로 꽤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미야케 쇼를 알고 있거나 혹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영화를 통해서일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새벽의 모든이라는 작품이 나왔고 2025년에 여행과 나날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감독 작품 중에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새벽의 모든, 여행과 나날을 봤는데 여행과 나날은 제가 본 다른 두 작품과 비교해서 좀 달랐습니다. 이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아트 시네마 느낌이 나는 영화였고 쉽게 말해 대중영화스러운 플롯이 없어서 영화가 좀 지루하다.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를 보니까 꿀잠 잤다 라고 대놓고 말하는 후기도 있었고 상영관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 뭐 그런 후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전혀 졸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극장에서 본 영화 중 가장 졸렸던 영화는 칼리굴라였습니다. 칼리굴라 리뷰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나름 재미는 있던데 희한하게 졸리더라고요. 여행과 나날은 뭐 괜찮게 보기는 했습니다. 제 리뷰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면서 여배우 덕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은경,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라고 여러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 킥보드찡, 카와이한, 카와이 유미짱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화를 지루하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확실히 이 감독의 다른 작품들과 달라서 낯선 느낌이었고 어떤 장면에서는 미야케 쇼 영화가 아니라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심은경이 이 영화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나오는데 자기가 시나리오를 쓴 영화의 GV 같은 걸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나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점도 좀 예상 밖이었고 이 리뷰는 스포일러 리뷰이긴 하지만 스포일러 할 내용 자체가 없네요. 여름과 겨울 두 계절의 여행을 다루는 내용이고 저는 그냥 상관없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여행이라는 테마로만 묶어서 나란히 붙여놓은 영화인 줄 알았는데 되게 신기한 방식으로 두 이야기를 엮었더라고요. 액자식 구성입니다. 겨울 여행의 주인공이 심은경인데 심은경이 시나리오 작가라고 했잖아요. 여름 여행은 심은경이 시나리오를 써서 완성된 영화였던 거예요. 영화 안의 영화, 단편 영화이고 작가주의 예술 영화라서 정식 극장이 아니라 무슨 강의실 같은 곳에서 상영을 했고 상영 후 감독이랑 각본가가 올라가서 관객에게 질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영화의 제목이 나왔었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여름에 바닷가를 배경으로 어떤 여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둘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가까워지려는 건지 썸을 타려는 건지 아무튼 같이 대화하고 수영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영화 내용의 전부예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관객이 심은경한테 각본가로서 완성된 영화를 본 소감이 어떠냐 라고 질문하니까 제가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답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슬럼프, 번아웃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의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리프레시가 필요하긴 한 상황이라서 주변으로부터 여행이라도 가라는 얘기를 듣고 여행을 가는 거죠. 온통 눈 덮인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나름 유명한 관광지인가 봐요. 가는 숙소마다 다 만실이고 심은경은 예약을 안 하고 와서 잘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숙소 직원한테 저쪽으로 올라가면 여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갑니다. 여관을 찾았는데 별로 여관 같지 않은 직원도 여관 주인 한 명, 노인인지 중년 남자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경계의 외모. 나중에 이 남자의 딸이 나오는데 어린애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노인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관이라면서 방이 따로 없어. 이로리라고 하죠. 일본 전통 가옥에 집 중앙에 화로와 냄비를 놓고 난방 겸 요리도 하는 공간이 있는 거. 그 이로리를 사이에 두고 주인이랑 손님이 양쪽에 이불 깔고 자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주인이랑 자면서 주인의 코 고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여관. 아무튼 이 여관에서 심은경이 며칠 머무는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가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온천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다니는 코스가 있는데 심은경은 그런 곳에 전혀 가지 않습니다. 리프레시 하러 왔는데 정작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 많고요. 차기작 구상을 하는 거죠. 주인하고 대화하고 밖에 산책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작은 소동이 벌어지는데 심은경이 주인한테 이런 식으로 여관 운영해서 먹고 살겠냐 뒤쪽에 연못이 있던데 거기서 비단잉어 양식이라도 해봐라 라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오케이 하더니 심은경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요. 알고 보니 마을 쪽에 있는 큰 여관의 연못에 있는 비단잉어 한 마리를 훔치러 가는 거였어.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물통에 담아서 돌아오는데 도착해보니 물이 꽁꽁 얼어서 잉어가 죽어 있음. 그런데 심은경이 누구한테 선물 받은 카메라를 계속 목에 걸고 다니는데 그 카메라를 비단잉어 훔치러 갔던 그 큰 여관에 떨어뜨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 발각되고 경찰이 와서 여관 주인을 데려간 후 심은경은 혼자 여관에 남아있다가 짐 챙기고 청소도 하고 그 후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당연히 느끼셨을 테고 영화를 안 봤어도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영화가 원작이 있습니다. 두 편의 단편 만화가 원작이에요. 해변의 서경, 혼야라동의 벤상이라는 제목의 아주 옛날 만화, 60년대, 70년대 그때쯤 나온 만화이고 작가는 츠게 요시하루. 대중적인 내용보다는 순문학풍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화를 그린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을 연재한 잡지 편집부로 독자의 편지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내용 이해가 안 된다는 항의 편지. 그만큼 난해한 작품들을 그렸던 거죠. 이 작가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 나사식이라는 제목의 단편인데 우리나라에서 정식 번역 출간되어 있지만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 나무위키에 설명된 걸 보니까 역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뭔가 꿈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그린 느낌이다 라는 감상 후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현실의 이야기 같지 않은 마치 꿈속과 같은 낯섦과 기이함 그런 게 느껴지는 만화라고 하는데 이 여행과 나날이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포스터에도 적혀 있네요. 꿈 같은 이야기라고.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상황은 뭐 초현실적인 기이함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은 계속 들어요. 여름 여행에서 남녀가 함께 수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폭풍까지는 아니지만 날씨가 안 좋아요. 비도 오고 파도도 높은 편이고 거기서 남녀가 계속 수영을 하는 모습 뭔가 이상한 풍경이죠. 그리고 심은경이 나오는 겨울 여행에서도 일단 숙소 예약을 안 해서 잘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 자체도 좀 이상하고 기껏 찾은 여관에서 주인이랑 같은 공간에 주인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자게 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주인이 노인이라도 좀 그런데 하도 관리를 안 해서 노인처럼 보이지만 딸이 어린 걸 보면 주인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런 중년 정도의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여자인 주인공이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는 상황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내내 신경이 쓰였던 게 작품 속 시대 배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노트북이라는 물건을 한 개인이 평범하게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게 어느 시대부터였지? 그런데 노트북은 있지만 휴대폰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면 나왔는데 제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인공은 노트북이 있지만 작품 쓰는 거는 종이에 연필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마치 꿈속에서 경험한 상황처럼 뒤죽박죽이 된 비현실적인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관객에게 이거는 꿈입니다 라고 전달하려는 의도로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이 작품의 테마는 낯섦과 두려움. 그게 과하면 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꿈이라는 느낌 자체가 감독의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여행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행이라는 건 이방인이 낯선 지역으로 간다는 의미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낯섦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데 집중한 영화라는 느낌이네요. 미야케 쇼 감독이 16mm 필름 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감독인데 그 필름 카메라 특유의 질감이라든가 이 영화는 화면비가 1.37대 1입니다. 거의 정사각형으로 보일 정도로 가로가 좁은 화면비 거기에 한국 배우인 심은경이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대사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하지만 작품을 쓸 때 한국어로 글을 적고 영화에서 주인공의 나레이션도 계속 나오는데 이 나레이션도 한국어예요. 이런 영화의 기본적인 형식부터가 관객에게 마치 새로운 곳에 방문한 이방인의 느낌 같은 그런 낯선 느낌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갔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원작 만화를 둘 다 보지는 못했고 여름 여행의 원작인 해변의 서경을 봤거든요. 그 시대 만화가들 그림체가 기본적으로는 데즈카 오사무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만화를 읽다 보니까 데즈카 오사무의 영향은 당연히 느껴지고 거기에 더해서 살짝 우메즈 카즈오 느낌도 나는 거예요. 약간 공포 만화 느낌의 그런 분위기. 이 만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컷이 굉장히 세로로 높게 보여주는 컷을 그려가지고 자연의 풍경을 뭔가 공포스럽게 묘사한 컷들이었거든요. 저는 이 원작 만화를 보고 영화를 보게 되니까 감독이 그 원작 만화의 인상적인 컷들을 영상으로 제대로 표현하려고 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로로 좁은 화면이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압박을 받는 느낌에서 자연은 더 압도적인 높이로 다가오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쯤 되면 제목이 거의 낚시 같네요. 아니 여행과 관련된 영화를 예상하면 특히 일본은 잔잔한 힐링 영화 이런 거 많이 만드는 나라니까 뭔가 힐링되는 영화를
기대하고 보러 갔다가 이게 뭐야 싶은 감상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힐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비바람 혹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하려고 한 일들을 그냥 해요.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멀리 비단이고 훔치러 갔다 오고, 제가 미야케 쇼 감독 영화를 보면서 가장 독특하다고 느낀 점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난관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영화 말고 제가 본 이 감독의 다른 두 작품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랑 새벽의 모든에서도 등장인물들에게 뭔가 짜증나고 곤란한 난관들이 계속 닥치는데, 영화가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덤덤하게 표현하면서 묵묵히 할 일 하고 삶을 이어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두 영화는 그냥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여행과 나날은 일상을 벗어난 여행지에서의 나날을 보여주면서도 거기에도 난관이 있고 그 난관 속에서도 똑같이 그냥 할 거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야케 쇼 감독 영화의 특징을 계속 이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낯설고 두려운 풍경을 보여주지만 그 속에서 주인공들이 덤덤하게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 역으로 이런 장면에서 힐링을 느끼게 되는 그런 독특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미야케 쇼 감독은 인생은 난관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감독의 영화에서 그런 메시지를 읽고 있습니다. 아, 인생이 난관이라서 고통스러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난관이라는 게 늘 거기에 존재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별거 아닌 거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여행과 나날 같은 영화에서는 힐링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늘 좋은 경험을 주는 영화가 미야케 쇼 감독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꿈같은 느낌을 준다고 제가 앞에서 말했는데, 여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에 끌려서 이 영화를 보러 온 관객이 실제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 여행을 체험하고 싶은 거잖아요. 영화를 통해 여행을 체험한다는 감각이 마치 우리가 여행에 대한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영화에서 여름과 겨울 둘 다 어떤 터널을 통과하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물론 겨울 여행의 도입부인 그 장면은 아마도 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 모티브인 장면 같지만, 그런 터널을 통과하는 이미지 자체가 뭔가 꿈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거죠.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꿈이라는 느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낯선과 두려움, 비단 여행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을 테지만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충분히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카와이 유미와 심은경이 나오잖아. 뭐 살인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진짜 그런 공포영화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여배우들이 있는 풍경은 무조건 힐링이지. 심은경이 이 영화에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특히 이 영화에서 올해의 몽개그 장면이 있습니다.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서 그거 주우러 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연출이 아니라 촬영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서 허둥지둥 주우러 간 장면을 그대로 영화에 넣었다고 해요. 진짜 허둥지둥이라는 표현에 딱 맞는 심은경의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귀엽더라고요. 올해의 몽개그 장면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은경의 귀여운 우동 먹방 장면도 있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린 채 우동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와이 유미도 이 영화에서 진짜 매력있게 나오거든요. 일단 비키니를 입은 모습이 나오는데 몸매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였고, 그 외에 뭐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카와이 유미가 사실 별명도 킥보드라고 불릴 정도로 썸머 필름을 타고 라는 영화에서 킥보드라는 역할로 나오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 영화에서 단발머리 안경 소녀로 아주 귀엽게 나오는데, 다른 작품들에서 보니까 이 배우의 얼굴이 약간 고마츠 나나 느낌의 퇴폐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치카 미카코 같은 약간 거친 인상의 미녀라는 느낌도 좀 있고 되게 시크하고 센 인상, 그러면서도 엄청 귀여운 역할도 잘 어울리고 되게 신비로운 외모의 배우인 것 같습니다. 이 배우가 다작의 여왕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지난 몇 년간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아리무라 카스미가 다작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 작품 안목이 좀 더 괜찮은 느낌이고, 아리무라 카스미 같은 대중적인 마스크보다는 좀 더 아트 시네마 쪽 인상도 강해서 이거 몇 년 내로 카와이 유미가 일본 최고의 여배우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런 예감이 듭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아주 훌륭한 여배우, 여행과 나날에서 이 여배우의 엄청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영화 표값이 아깝지 않았다. 미야케 쇼 감독이 뭐 본인의 작품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트 시네마스러운 얼굴의 배우를 잘 발굴하죠. 키시 유키노, 카미 시라이시 모네, 카와이 유미, 그리고 심은경까지 제가 본 이 감독 작품에 출연한 여배우들 라인업이 뭔가 굉장한 느낌이네요. 그저 예쁘고 귀여운 외모의 여배우들이 아니라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와 깊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외모. 미야케 쇼 감독이 이런 여배우들이 가진 깊이를 잘 끌어내는 느낌입니다. 제가 여배우라면 미야케 쇼 감독 영화에 출연하는 게
때문에 정말 영광이고 큰 기회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심은경이 지금 시기에 미야케 쇼 감독 작품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미 일본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만 앞으로 더 대배우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커리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심은경이 미야케 쇼뿐 아니라 앞으로 일본의 다른 고장 감독들 작품에도 많이 출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고요. 이 작품은 역시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힐링도 되고 배우도 매력있고 독특한 아트 시네마 느낌도 나고, 물론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영화 느낌과는 다르니까 무조건 추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리뷰 참고하셔서 괜찮겠다 싶으면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 영화 여행과 나나를 리뷰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